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춘천시는 휴양 명소로 알려진 추곡 약수터를 관광 휴양형 명품마을로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과 화천에 걸쳐 있는 사명산. 입구를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자 추곡 약수터가 나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등산객은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인근 민박에서 휴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도착하자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쌀포대, 포장지, 그릇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장은 모두 뜯겨져 나갔고 미닫이 문도 철거됐습니다. 이 유리문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통해서 이곳이 식당으로 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슬고 갈라진 흉가로 방치된 곳만 해도 10여 채. 그게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섬찟섬찟하대요. 춘천을 대표하던 관광지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춘천시가 추곡 약수터 정비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약수터 일대를 명품 마을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예산 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하던 상인들은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진입로와 주차장, 입구 숙박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철거가 6년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천시 예산 6억 원이 더 소요됐습니다. 철거 반대 시위를 하시고 전체가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라 그래서 철거를 좀 못했었죠. 다행히 지난해 말 보상이 타결되면서 오는 4월까지 건축물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약수터 인근 흉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이미 관광객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아주 요즘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없어요. 상권을 살리겠다며 춘천시가 시작한 추곡 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사업. 지역 명품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봄나물의 대표주자 두릅은 주로 나무에서 자란 새순을 채취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땅에서 바로 자라는 땅두릅도 있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에서도 빨라야 3월부터 만나볼 수 있는 이 두릅을 강원도에서 1월부터 수확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한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를 걷어내자 푸릇푸릇한 땅두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흙을 살살 걷어내니 초록잎과 대비되는 불구스름하고 하얀 뿌리가 드러납니다. 가시가 많은 참두릅과 달리 솜털이 보송한 정도로 향은 더 진하고 식감은 연한 게 특징입니다. 지난 11월 말 노지에서 1, 2년 정도 키운 땅두릅 뿌리를 옮겨 심은 다음 한 달 정도 키운 것인데 벌써 15cm가량 자랐습니다. 1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주산지로 알려진 남해, 통영, 임실 등 남쪽 지방의 출하 시기인 3, 4월보다 훨씬 빠릅니다. 서울 가락동을 포함해서 대전까지 물건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2만 원 선이라 그러면 상당히 농가에서는 부가소득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백미향이라는 땅두릅 품종을 자체 개발했고 1, 2년 정도 노지에서 키우다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겨 심어 한겨울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촉성 재배법을 접목했습니다. 품종 보호권을 인정받아 타 지역으로 백미향의 종자 종묘 판매가 불가해 강원도에서만 독점 재배가 가능합니다. 3년 전 처음 개발해 보급했는데 현재 횡성과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에 30여 농가만 재배하고 있어 경쟁력도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가 겨울이 빨리 찾아와서 많이 춥잖아요. 길게 6개월 정도 농한기가 있습니다.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소득 작목을 땅두릅 촉성재배 작형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독점 개발한 땅두릅이 겨울철 농한기 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어제 저녁 춘천시 후평동과 효자동, 옥천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일대 주택과 상가 1,679곳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고는 오후 7시 58분쯤 발생했고 한전 측이 40분 동안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소방본부와 춘천시청 등에는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춘천 후평동에 있는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 일대 전력 공급이 안 됐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222명이 신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54명, 춘천 52명, 강릉 31명, 홍천 15명, 철원 10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는 89만 1000여 명입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6.7%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내 재난 문자 발송을 지난 3일부터 중단했고 특별 방역 조치 등 안내가 필요한 때만 발송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순찰복을 입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동복, 춘추복, 하복 순찰복 상의를 제작했고 오는 10월까지 23,000벌을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단 순찰복에는 한 벌당 500ml 페트병 13개 정도가 사용돼 페트병 29만여 개를 재활용하게 되고 3,122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김모 씨와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철원 등 강원 경기 북부에서만 월동을 하는 걸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 10여 마리가 원주에서 관측됐습니다. 제두루미를 발견한 사진가에 따르면 원주시 호저면의 매호리와 주산리 일대에서 이번 겨울 들어 15마리가량이 머무르고 있어 월동을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겨울철새인 제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마리밖에 없어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철원과 판문점, 경기도 연천 등에서 드물게 월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건초 등 조사료 생산을 확대 지원합니다. 우선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 4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하고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33억 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등의 19억 원을 지원해 조사료 수입 개방에 대응한 자급 기반을 만들고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조사료 공급을 위한 품질 검사와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검정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이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사업체를 모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